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능한 지역 일꾼 선출이 유권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택의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보들의 비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출마의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나오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늘 공통적으로 드리는데 왜 인천시장에 나오게 되셨는지 출마의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출마 선언 출정식을 갖고 이제 예비 후보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 인천시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인천시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침묵 속에 지켜왔었습니다만 인천시의 오늘의 시정으로서는 미래를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이것을 반드시 타개하고 새로운 희망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진정한 정권 교체는 또 지방 선거에서 지방 정부를 교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지방정부에 실정이 있었다, 실패했다,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정복 예비후보께서는 장관만 2번 하셨습니다. MB 시절에도 하셨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도 장관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인사청문회 늘 통과가 된다. 여야 만장일치로 되냐 안 되냐 네. 얘기 있는데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뭐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한 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또 상식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또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이 전부일 뿐이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각종 투기의 문제라든지 학력의 문제라든지 위장 전입의 문제라든지 병역, 논문 표절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낙마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관하게 오직 공직자로서 일만 해왔던 그 결과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2018년에 현 시장, 그러니까 박남춘 시장과의 그 대결에서 패배하신 경험은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정에 대해서 큰 비판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청을 떠난 이후에 제 스스로를 닦고 뭔가 더 공부하고 이런 입장에서 인천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인천시가 잘 되고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전임 시장으로서 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체의 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출마를 하게 되고 또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저희 입장을 밝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영종 강화도를 뉴 홍콩시티로 건설하겠다. 영종은 사실은 국제도시의 위상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강화도까지 홍콩으로 만들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구상은 사실 지금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홍콩에는 지금 9천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이 일부가 지금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등지로. 미국은 이 홍콩을 대체할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적지가 바로 저는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배후 또 지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영종 국제도시하고 강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송도 국제도시,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기존의 인천의 도심을 배후로 한 세계적인 명품 신도시 제2의 홍콩 그래서 뉴 홍콩 시티가 탄생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인천은 상전벽해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송도나 영종이나 이것은 상전벽해를 뛰어넘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천이고 이것은 아주 때마침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뉴 홍콩 시티를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신 게 인천, 부천, 시흥 그리고 김포를 아우르는 메가폴리스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 어떤 얘기신데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일제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그 행정구역의 기본 틀 안에서 지금 지방행정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같은 바뀐 행정문화 환경 속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지방정부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의 다층 계층 구조를 조금 더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좀 광역권으로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부천, 시흥, 김포, 광명, 때우단 시흥까지 해갖고 메가폴리스 체제로 하고 또 서울과 함께 경기도도 한 3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지방정부 체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틀에서 메가폴리스를 제가 주장을 하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큰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론을 조금 드려보면 네. 비슷한 구상이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용인, 화성, 수원, 이천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네. 여기는 공통적인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될까 이런 네, 지금 의문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특정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전체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전체 행정. 이것은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지역의 경제 문제 또 교통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것을 동시에 하나의 그 자치단체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이 메가폴리스 개념은 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지방행정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을 세계적인 초인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 이 모든 공약들이 합쳐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구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그 초인류 도시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홍콩 시티를 비롯해서 또 메가폴리스는 당장에 이게 되기가 어려운 법 모든 것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방향을 갖고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고 뉴홍콩 시티라든가 또 제가 주장하는 한중 해저 터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의 새로운 그 산업 성장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도시 인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저 터널 얘기하셨으니까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한일 간의 해저 터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부산항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든지 어떤 부분에서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로 있다는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그 부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한중 해저 터널은 인천에서 웨이하이까지 341km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중국 14억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물류 교통 수단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전 대륙을 아우르는 정말 대한민국을 일대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중국에도 좀 다녀오고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하고 만나오기도 했습니다. 네.